지난 한 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 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서 오늘은 저희가 작은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잘 이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 그리고 부산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은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지요. 이미 혜택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몰라서 혜택을 아예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설명해 주실 분은 이분이십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서윤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 울산, 경남 지역본부 진서윤입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을 모시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공무원 분이십니다. 네, 일단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네.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라는 게 뭔가요? 네.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네. 이제 만 65세 이상 고령이나 네. 아니면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네.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네. 신체나 예. 가사, 인지활동 지원을 이제 장기형 급여로 제공해서 네. 이제 노후의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입니다. 예. 예.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라고 하면 보험을 드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예. 예, 건강보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저렴한 비용을 내잖아요. 네.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사보험이 아닙니다. 네. 예, 우리 국민이라면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인 건데 네. 비슷한 걸로는 사실은 건강보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병원에 가면 네. 치료받을 때 사실 온 국민들이 다 적용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이거랑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뭐가 다른 거예요? 네. 우선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이제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치료가 아니라 돌봄을 네. 목적으로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에 반면에서 건강보험은 이제 질병 치료를 중점으로 해서 네. 국민의 이제 보건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은 이제 건강보험은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신 후에 네. 별다른 신청 없이 네.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예. 예,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네. 질병 치료를 마친 후에 가정에서나 그리고 시설에 입소를 하셔서 서비스를 이용은 가능하신데 네. 이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고 네. 이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예, 건강보험은 그냥 병원에 가면 자동으로 우리가 적용을 받잖아요. 네. 근데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반드시 우리가 신청을 하고 네.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네, 차이가 맞습니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치료보다는 돌봄 서비스가 위주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병원보다는 요양원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 용구들을 서비스를 받으시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데 노인 장기 요양보험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비슷한 이런 뭔가를 좀 들어본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드실 것 같아서 네. 노인 복지 서비스라는 것도 있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것도 있고 뭐 비슷한 게 많습니다. 네. 조금 차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네. 네. 우선 노인 복지 서비스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가령 뭐 부산시에서 예. 대전시에서 이렇게 하는 네, 거.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장기요양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에는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 이 서비스의 내용 중에는 일상생활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저희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이제 저희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고요. 네. 노인 장기요양 보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장기요양 보험은 이제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네. 모두 서비스 이용 대상이고요. 예. 이제 등급 신청을 하신 후에 인정을 받아야지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아마도 그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나 액수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훨씬 더 클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맞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아볼 겁니다. 네.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보험은 그냥 병원에 가면 내가 자동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내 이름만 얘기하고 뭐 주민등록증 이런 것만 이렇게 보여주시면 네. 자동으로 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죠. 근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절차라는 게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 절차 한번 알아볼까요? 예. 노인 장기요양 보험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우선 인정 신청부터 네. 인정 조사 그리고 결과를 통지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급여를 이용하는 이제 순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먼저 인정 신청은 이제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하셔도 되고 보호자가 하셔도 되고. 네네 상관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신청서는 오시기 어렵다면은 이제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인터넷으로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네.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예. 인터넷을 이용하기 어렵다 하시면은 모바일로도 더 건강보험 앱을 이용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네. 그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게 되는데 네. 등급이 나누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장기요양 등급은 쉽게 말해서 어르신이 댁에서 혼자 지내실 때 얼마나 불편한지 네. 그리고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예. 등급으로 나눈 것인데요. 예. 1등급부터 보시면은 가장 많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등급이고요. 가장 상태가 안 좋으신 어르신들이 이제 1등급이 되는 겁니다. 네, 네. 보통은 이제 누워서 생활하셔야 되거나 네. 일어나지 못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예, 예.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1등급을 받게 되시고요. 예. 그리고 5등급으로 갈수록 네. 이제 비교적 기능 상태는 양호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제일 낮은 등급인 인지지원 등급은 이제 신체적으로는 별다른 어려움은 크게 없으시지만 네. 경증 치매가 있는 분들이 받는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활동도 다 하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다 하시는데 치매기가 좀 있어. 이런 네. 분들이 이제 인지 지원 지원 등급 등급. 마지막 네.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급을 나누는 거는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네. 우리 부모님들을 직접 뵙고 상태를 결정을 하는 거죠. 네, 몇 맞습니다. 등급에 해당하는 건지. 네, 맞습니다. 이렇게 쭉 다 정리가 되고 서비스를 받을 때까지 시간은 선생님 어느 정도 걸릴까요? 시간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네. 보통 한 달 내로 저희가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넉넉 잡아서 보통 2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시간은 걸릴 테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신청했는데 왜 내일 안 나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등급을 판정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 중간에는 의사소견서도 들어가고 네, 몇 맞습니다. 가지 과정들이 좀 있으니까 시간이 걸린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4등급인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훨씬 더 등급이 높은 상태인 것 같은데 우리 아버님이. 네. 이러면 이제 뭔가 이거는 아닌데 싶은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나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등급 판정 때문에 저희 공단에 이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제 저희 문서로 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는데요. 예. 네, 신청은 저희 가까운 공단 지사로 방문을 해주시거나 네. 아니면은 저희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주셔도 되고요. 네. 이제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이의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의 신청도 했습니다. 등급이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뭐 3등급, 2등급, 어떤 분은 5등급 이렇게 등급이 나왔죠. 그 뒤에는 이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해지고 네. 그 절차들이 좀 궁금하네요. 예. 어. 먼저 등급을 받으셨으면 저희 공단에서 드리는 몇 가지 서류를 받으시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예. 네, 장기요양 인정서와 그리고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그리고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장기요양 기간 현황을 제공을 받으시고 네. 이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신데요.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받으실 수 있어요라는 무슨 책자 같은 걸 주시나 봐요. 네네네 급여 네네. 이용 그 절차가 담긴 책자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래서 그 이제 그 책자들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쭉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한번 봤는데 진짜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아서 네. 이런 서비스들이 다 가능합니다를 하나하나 지금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에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노인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에는 네.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 어르신분들이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재가급여와 그리고 어르신이 노인 요양 시설이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를 하셔서 이용하는 시설 급여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집에서 내가 그냥 있으면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요양시설 안으로 들어가시는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재가 서비스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예. 네. 제가 서비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크게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네. 이렇게 설명을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방문 요양 같은 경우는 네. 요양보호사님이 예. 어르신이 계시는 댁으로 찾아가서 예. 이제 식사를 챙겨 드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집 청소를 해드리거나 우와. 이런 신체 지원이나 가사 지원을 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보통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집에서 생활하시는데 단 도움이 많이 필요할 거니 요양 전문 분들이 오셔서 네. 청소도 좀 도와주시고 네. 그다음에 약 잘 드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게 방문 요양입니다. 요양. 그다음에 방문 목욕이라는 것도 있네요. 목욕 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직접 어르신 댁에 찾아오셔서 가정 내에서 목욕을 시켜 드리거나 네. 아니면은 그 집안에서 그 목욕이 조금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시설이 별로 안 돼 있으면 예. 집이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목욕차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예. 직접 어르신 집 근처에서 네. 목욕 차량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예. 목욕을 시켜드리기도 합니다. 야, 이게 어딥니까? 네. 이런 서비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방문 간호도 있어요. 네, 음. 방문 간호 같은 경우에는 네. 의사의 방문 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분들이 이제 간호 서비스를 댁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찾아오셔서 혈당도 한번 체크해보고 네. 혈압도 체크해보고 지금 약 잘 드시는지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제 의료진이 와서 체크를 해주시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집으로 와서 그게 이제 방문 간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야간 보호라는 게 있네요. 네, 시간에 나누어서 이렇게 하시나 봅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어르신이 직접 장기형 기관을 찾아가서 예. 이용하시는 주야간 보호와 이제 집을 떠납니다. 예, 네네. 집을 떠나서 이제 주야간 보호나 단기 보호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주야간 보호는 보통 어르신 유치원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이제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네. 어르신이 이제 주야간 보호를 찾아가서 예. 이제 식사도 하시고 예. 여러 어르신과 여러 다양한 활동들도 하시거든요. 네. 낮에만 이렇게 돌봐드리거나 네. 아니면 밤에만 돌봐드리거나 네, 맞습니다. 직접 와서 어르신분들을 모시고 가나요? 아니면 직접 가셔야 합니까? 혼자서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보통 차량이라고 해서 네. 예. 어르신 댁 바로 앞으로 가서 어르신을 모시고 예. 이제 주야간 보호로 가게 됩니다. 그래요. 그럼 가면 거기서는 이제 노인 유치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유치원은 뭐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잖아요. 네. 여기도 그렇습니까? 네, 대부분의 주야간 보호 센터들은 이제 노래를 부른다거나 네. 아니면 뭐 율동을 한다거나 예. 여러 가지 신체적이나 아니면은 이제 특히 치매 어르신분들은 인지 기능 악화 방지와 네. 잔 좋은 기능 유지를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좋네요. 이런 거 좋네요. 그리고 이제 주야간 보호센터가 이런 걸 하는 것이고 단기 보호는 비슷한 건가요? 네, 단기 보호는 이제 어르신 가족분들이 네. 급한 사정이 생기셔서 어르신을 돌보지 못할 때 이제 시설처럼 입소를 해서 일정 기간 어르신을 모시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분 중에도 보호자분들이 보통 자녀분들이 되니까 이분들도 수술을 받아야 되거나 네. 뭐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어르신을 모실 수 없다고 하면 그 일주일 정도는 단기 보호 시설에서 어르신들을 보호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그다음에 시설에 가서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 복지 용구들도 또 있네요, 선생님. 네.
복지용구는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분들이 좀 많잖아요. 예. 그래서 휠체어나 보행기 같은 이제 어르신 거동에 도움을 주는 이런 복지용구도 이용이 가능하신데 예. 이것도 기타 재가급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집에서 이제 쓰실 수 있는 것들. 네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휠체어나 아니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것은 이제 지팡이, 네. 지팡이를 많이 이용하시고요. 예. 그리고 댁에서는 이제 낙상 위험이 높기 때문에 네. 욕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손잡이 예.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예, 예. 저도 그 안내 책자를 한번 봤는데 진짜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보다가 지칠 정도로 종류가 많습니다. 왜 그 이제 주변에 가다 보면 그 이렇게 전동 휠체어 쭉 이렇게 타고 가시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네. 이런 서비스를 받으셔서 지원을 받으셨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집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뭐 여기 안에는 보면 무슨 매트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이동식 변기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맞습니다. 다양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몇 가지만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으니까 깜짝 놀랄 만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설에 이제 입소하시게 되는 시설에 들어가시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예. 네. 마지막으로 시설급여 같은 경우는 네. 장기요양 등급 1등급, 2등급 이제 중증 수급자분들이 노인 요양 시설이나 예. 이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네.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에서 예. 생활하시는 것입니다. 시설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요양병원 생각하시는데 요양병원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표에서 저희들이 설명드렸는데 요양병원에 들어가시는 거는 건강보험 얘기고요. 치료받으러 가시는 거고 지금은 돌봄을 받으시는 단계니까 이거는 요양원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요. 네, 노인 요양 시설은 보통 요양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이제 중증 수급자분인 1등급, 2등급 어르신분들이 네. 입소를 하셔서 거의 생활하시는 누워서 곳입니다. 생활하시는 분들. 네, 맞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집처럼 지내시는 곳이고요. 네. 이제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은 요양원보다는 입소 정원 수가 적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게 되시는 곳입니다. 약간 가정 같은 분위기가 있고 인원도 뭐 5명 안쪽 네, 그 정도 되는 최대 것 같은데 9명입니다. 5명에서 네. 9명, 예. 10명 사이 그 정도 숫자가 되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러면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과 상태가 거의 비슷하신 분들이에요? 1, 2등급?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님이 2등급을 받았다 하면 무조건 요양원으로 가는 건가요? 우리 어머님이 3등급을 받으면 무조건 집에 있거나 뭐 주야간 보호센터를 가시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가요, 선생님? 네, 그건 아닙니다. 네네. 네.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1등급이나 2등급인 어르신분들은 네.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용 가능하시고요. 네. 3등급, 4등급 어르신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재가급여만 이용이 가능하신데 네. 예외적으로는 이제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하거나 네. 아니면은 안타깝게도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했거나 아이고. 아니면은 치매로 인한 문제 행동 때문에 예. 집에서는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예. 이제 등급판정위원회에 네. 이제 심의를 걸쳐서 시설에 입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3, 4등급을 받으셨다고 해도 요양원으로 가시는 경우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비용 지원을 국가에서 얼마나 해주느냐가 네. 되게 궁금해집니다. 네. 무슨 용구를 이제 살 때 아니면 요양원에 입소하실 때 이럴 때 국가의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나는 어느 정도 비용 부담을 하면 되나요? 네, 이제 건강보험도 이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본인 부담금이 있는 것처럼 네. 노인 장기요양 보험도 본인이 사용한 급여 비용 중에 네. 실제로 사용한 급여 비용 중에 이제 시설급여는 20% 예. 그리고 재가급여와 복지용구는 15% 본인 부담하게 됩니다.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짜리 휠체어를 구입했습니다. 네. 그러면 나는 얼마 정도 내면 되는 거예요? 100만 원치를 이용하셨다면 예. 15만 원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85만 원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재가급여로 지금 등급에 따라서 굉장히 받을 수 있는 그 액수도 차이가 많습니다. 표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예. 네. 네, 그
장기형 급여 비용은 서비스의 종류와 네. 이제 등급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예. 이제 화면을 보면서 먼저 설명드리면 네. 재가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급별로 네. 월 한도 금액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요양 서비스도 이제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요. 예. 월 한도 금액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예. 보니까 지금 1등급은 월 200만 원 가까이 되고, 네, 그죠? 맞습니다. 가장 돌봄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 정도나 금액이었습니다. 이 정도나 지금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네. 5등급은 월 115만 원 정도가 지금 되는 네. 것 같고, 약간 그 치매기가 있으신 분들만 해도 64만 원 정도의 비용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에 되게 큰 액수인 것 같습니다. 시설에 그럼 계시는 분들은 매일 단위로 지금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등급별로 일일당 네.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예. 이제 시설의 종류와 그리고 본인이 한 달 동안 이용한 일수에 따라서 예. 비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등급은 보니까 지금 매일 하루 단위로 8만 4천 원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거 한 달로 치면 엄청난 금액일 네. 것 같은데 2등급도 7만 8천 원 정도가 되고 이렇게 대단히 큰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을 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복지용구 그 사용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요양원 안에 계세요. 요양원 안에 계신데 나는 전동 휠체어가 너무 탐이 나. 이거 어떻게 지원받아서 쓸 수 없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복지용구 같은 경우는 등급을 받으신 분들이 신체 기능에 따라서 이용이 가능하시지만 네. 시설에 입소를 하신 분들은 예. 입소한 시점부터 네. 이용은 하실 수 없으십니다. 아하. 중복해서 사용은 불가능하시고요. 예. 그리고 어르신이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서 병원에 입원하신 경우도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전동 침대와 수동 침대 네. 그리고 이동 욕조와 목욕 리프트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요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집에 지금 계셨는데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동안 쓰던 시설들이 있으시죠. 쓰던 용구들이 있을 겁니다. 네. 분명히 무슨 보행기, 뭐 전동 침대 같은 거 이런 걸 다 지원받아서 쓰고 있었는데 요걸 그대로 계속 쓸 수는 없다는 얘기신 거죠. 네, 앞서 예. 말씀드린 그 6가지, 4가지는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건 병원에 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시설에 계실 텐데 시설에 있는 기구들을 쓰십시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쭉 한번 그 사용할 수 있는 복지 용구들을 제가 한번 쭉 봤는데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써도 되나요? 아니면 이게 뭐 기한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예. 복지용구는 이제 연 한도액이 16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요. 용구는 1년에 160만 원까지.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용 가능 횟수가 정해져 있는 복지용구가 있는데요. 예. 이제 사용 가능 횟수가 정해져 있는 복지용구 같은 경우는 이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제 예외적으로는 성인용 보행기는 2개, 그리고 실내용 경사로는 6개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사용 가능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복지용구도 있는데요. 네. 연 한도액 적용 기간 중에 이제 구입할 수 있는 품목 따라서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잘 확인하신 다음에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사실 뭐 1년에 몇 개, 얼마어치 이거 우리가 기억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상담하실 때 보면 다 이거 말씀을 해 주실 테니까 그때 이제 상담을 해 보시면 되겠고 저는 선생님 이것도 궁금합니다. 결국 1등급 혹시 2등급을 받아서 우리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내 주변에 어디에 요양원이 어디에 있나? 네. 그다음에 어디에 모시면 적당할까? 이런 것도 상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찾아볼 수 있는 무슨 사이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음. 아까 앞서서 저희가 신청 등급을 받으신 다음에 예. 저희가 장기형 기간 현황표를 드린다고 했는데 예. 그 안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그 어르신 실거주지 기준으로 저희가 뽑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선택하셔도 되고요. 예. 저희 노인 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에도 시설이나 재가급여 같은 시설들이 많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을 보고 음.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쭉 한번 그 스케줄을 잡아주신 분 중에서 방문 요양을 지금 받고 계시는 분 어떤 분이 계세요? 네, 현재 방문 요양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 중에 네. 한 분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이제 도와주실 분이 아무도 없으시고 네. 가족분들은 다 전국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많으시죠. 예, 많으세요. 네. 그래서 몸은 불편한데 예. 혼자서 식사나 뭐 청소를 할 수 없어서 조금 주변의 이웃분들의 도움으로만 지내다가 네. 이제 이웃분이 이런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너무 감사한 네. 이웃분이 계시네요. 예, 신청을 해주셔서 예. 요양보호사님이 이제 하루에 3시간씩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네. 지금 이용하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러면 하루에 3시간씩 전문 요양 보호사가 오셔서 네. 식사하시는 것도 봐드리고 네. 뭐 혹시 세탁 같은 것도 해주세요? 네, 수급자분 위한 것이라면 세탁도 해드립니다. 또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혹시 장도 봐주시나요? 그러면 뭐 음식 같은 게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네, 장을 봐 오시기도 하고요. 예. 서비스 시간 내에 장을 봐 오기도 하시고 예. 그 장 봐 온 거를 이제 요리를 해서 어르신께 드리기도 합니다. 근처에 사는 마치 무슨 큰 딸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살뜰하게 저렇게 봐주시는 네, 그런 서비스를 받고 계시네요. 네. 그다음에 주야간 보호센터를 다니시는 분, 네. 저도 가끔 보거든요. 이렇게 봉고차 같은데 네. 어르신분들 이렇게 태우고 가서 갔다가 이제 밤 되면 돌아오시거나 네. 아니면 뭐 밤에 계시다가 이제 새벽에 돌아오시거나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이런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네,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가족분들이랑 같이 사시긴 하지만 네. 가족분들이 전부 일을 하러 나가는 낮 시간 동안 혼자서 돌봐줄 분이 없으셔서 하루 중에 이제 낮 동안에 주야간 보호센터에 이제 이용을 하셔서 네.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네. 이제 여러 어르신들과 뭐 노래도 부른다거나 네. 아니면 여러 인지 활동도 하는 그런 이용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녀분들도 5, 60대이실 텐데 그분들도 요즘 계속 일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많아서 네. 이 어르신들을 계속 옆에서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내가 일하는 낮 시간에만 돌봐주세요.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네네. 그런 거 말고 그럼 그냥 저희 아버님은 그냥 전동 휠체어만 있어도 충분해요. 그런 분들도 계신 거죠. 네. 그분들은 요걸로 서비스를 받아서 그냥 타고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제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네. 복지용구들 중에 이런 것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런 복지용구도 있어요. 이거 쓰시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럴 만한 것도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이제 욕실 같은 경우는 미끄러워서 특히 낙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제 어르신 같은 경우는 낙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큰 문제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그렇죠. 주로 많이 하기도 하십니다. 주로 낙상 사고가 많이 벌어지는 곳이 젖어 있는 집 화장실인 경우가 많아서 네. 매트를 깔거나 아니면 벽에 손잡이 같은 거 붙이는 네. 거 이런 것들도 복지용구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좀 특이한 그 복지용구인 것 같은데 치매 어르신들 실종을 예방하는 그런 기구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치매 어르신분들은 이제 길을 잃거나 이제 배회하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럴 때 어르신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배회 감지기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전에는 이제 치매 수급자분들께만 이제 제공이 되었다면 2020년 3월 1일부터는 실종 예방을 위해서 이제 이용 대상을 모든 장기용 수급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갑자기 실종이 되거나 해도 어디에 계신지가 분명하게 이제 딱 기록이 되는 네. 그래서 이분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다는 거 이것도 서비스로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개괄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어보시니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꾸 질문할 거 궁금한 거 점점 생기시죠? 그래서 저희가 2부로 나누어서 다음 편에는 여러분들의 궁금증 위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2부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